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어요.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수거, 사살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특히 계엄의 이제 설계부터 이 계엄의 확산, 30초 정도? 확산 유지, 심지어는 만약에 이제 NLL 북한 공격 유도설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계엄의 이제 사후, 논리적인 이제 정당성 이런 것을 북한 계획으로 사후 입증하기 위한 것까지, 그래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개입한 이런 이제 핵심적인 역할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법인 넥스트의 윤지로입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천 영역이 육식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육식이라는 것이 소에서 나오는 트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재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료를 덜 쓰는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곳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조소하는, 그걸로 과연 지구가 되겠어? 막 그런 식의 약간 비아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의 실천이라는 게 꼭 내가 탄소를 얼만큼 줄여서 이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 모여서 사회에 시그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또 개인의 실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뭔가 조소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4시 요즘 눈 소식이 있는데
전국의 많게는 20cm 이상, 충남에도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주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수 잠룡 중 한 분이시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KBS 1라디오 나오셨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가끔 입장은 전해 듣고 있는데 탄핵 정국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특히 국민식이니까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제대로 그 이후에 또 당이 별 모습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고요. 그 헌법을 위반해서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것은 국가인기라고 문제가 괜찮아 안 나오는 얼마 불이 얼마 붙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까봐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제가 진짜 심각하게 좋고요. 특히 이 사태 때문에 내수, 수출, 성장, 모든 게 충격을 받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그대로 뿌리치고 안보는 무엇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지 불안이 그러면서 이게 진짜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이 좋은 사태가 대한민국의 퇴직에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합니다. 앞서도 잠깐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상경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집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의 국민들에 대한 무엇하고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신입사는 그들에 대한 현실을 미담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까지 나라는 아니다 라고 비난을 하고 한국을 반대하고 아직도 거꾸로 가니까 당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 민주당 분업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진짜 보수의 정신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뭘 지키느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죠.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지키고요.
우리는 특히 헌법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원칙이나 품격 이런 걸 지키고 보수는 또 신중하게 책임 있게 개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이항 사항에 정당의 그 민주적 운영 그 목표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당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정당 해산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진짜 모두가 헌법 실시하면서 이 사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 대통령, 우리 당 전부 다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일 좀 잘못하고 있다. 헌법과 예를 들면 정의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은 정례적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신데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심판, 현재까지 헌법 심판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당의 입장,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민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 지금 누구든 지금 손 들고 내 대선 출마해서 정부 대선을 정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 일부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리되고 당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 안 할 생각입니다.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명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일부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목소리 낸다기보다 당이 이렇게라도 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대다수는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국민이라면.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미지로 중도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원들한테 당원들 생각이 바뀌면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8년 전에 기억을 보면 혁신을 못하면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야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불리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점점 더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늘 중수층이라고 그러는데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신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책을 하자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인데요. 거기로 가지 않으면 저는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거의 암흑기에 들어갈 거다.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중도 확장성이 낮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보다 싸우기만 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입니다. 그분은 인과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 급하게하는 대응 때문에 뭐 중저인이 됐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한 그런 합법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세상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경제가 안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씩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시키고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정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에 대한 기록, 뭐 이재명 후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어려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그렇지 이재명 대표의 하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 리스크가 부각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가 여권 대선 후보군과도 충분히 관계가 있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기 대선 상황이 빚어지면 어떤 대권 후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상수범에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결과에 달린 문제 같고요. 만약 우리 뭐 전체적인 후보들 중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서 불법의 증거가 드러나거나 이런 분들은 대선 후보 나오기 힘들겠죠. 그건 그렇게 봐야죠.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쭉 나온 거를 보면 명태균이란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무슨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선거법이든 불법
스스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민정 게이트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람을 후보로 내가지고 도대체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대선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근데 뭐 무슨 불법이 막 드러나고 이런 후보를 내세워서가 안 되겠죠. 당연히.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사람 살 거라고 생각했고, 접촉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정치 그런 사람하고 연대사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모에서 북한 공격 유도, 특히 공작, 사상, 이 같은 메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정보사령을 그만두고 공복을 돕고 혼자 앉아가지고 골방에서 수첩에다 그런 걸 적고 혼자 무당을 만나러 다니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역들을 접촉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군인들을 지금 현역 정보사령관이다 무슨 기갑 부대장이다 현역 대령들이다 이런 분들을 무슨 어디 햄버거 집에 접촉을 하고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들으면서 그게 만약 사실이고 그런 폭풍을 일으키려고 그랬다면 그거는 내란에다가 우리가 외환죄 헌법에 내란죄가 쭉 나오고 내란 목적살인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외환에 관한 외환이라는 게 외환 달러라는 게 외부 적과 명예가 돼가지고 그 특성을 사실 일으키는데 외환죄라는 법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수사기관의 관점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은 기선 실세가 확실한 임무자다 이렇게 보고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검찰은 이 사람이 단순한 조언자 아니겠느냐, 큰 능력이 이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잖아요. 현지 국방장관, 그 당시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현역 군인들, 방송국, 영광국, 장교들, 이 사람들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전 정보사령관이 얼마나 자주 모였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죠. 만약 그 사람이 대응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다음 거기에 소통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도저히 연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내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냥 썰이었죠. 설이었습니다. 네. 또 의원님도 국민의힘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당 주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나요? 그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탄핵 반대국이 85명이나 탄핵 반대를 했잖아요. 당론으로 그것도. 지금도 비상계엄 해제에도 참여를 못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유일한 비상계엄을 중단하는 방법이었는데 탄핵을 반대를 85명이나 했고 아직도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인 것처럼 되어 있고 내란이 아니다 그러고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버티는 입장을 지금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되면 저는 그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당에서 역할을 할 그런 공간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누구보다도 저는 건전한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저는 계속 제 목소리를 낼 거고요. 당이 이렇게 가면 당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뻔히 그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이 됐던 게요.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이든 강성호 원내대표든 다 정치에 오래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대국민 사과 이미 늦었어요. 그죠? 이미 늦었는데 이왕 늦은 거 그냥 뭐 연말 전에 그냥 대충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듯이 11월 7일이나 이번 연휴에 사과하듯이 퉁치고 설렁설렁 사과하는 그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과를 했으면 당의 지도부가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 비상계엄 현재 때 우리가 참여를 저희가 못했던 데 대한 잘못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반대의 입장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당의 입장을 지금 정해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 그렇죠. 구체적이고 이 사태의 몇 가지 제일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거다. 근데 그걸 정하려면